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우리가 당할 탄압은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게 언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렸잖아요. 엊그저께 전강훈 목사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깡패들 시켜갖고 때려 부시는 거 봐봐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회 중단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가 고발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서 뉴스에서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소화기 뿌리고 때리고 밀고 부시고 이런 거는 말을 안 하고 그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성도들이 와서 막았네 뭐하는 야 내 교회를 떠나서 그거는요 내 건물을 부시겠대. 새벽 4시부터 건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뭐? 80억짜리 건물을 500억 달라 그랬다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들 2,000평짜리 땅이에요. 서울에서 교인들 종교인들이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000평 그 건물 그 부지 얼마나 큰 거를 80억 주고서 딴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안 넘겨도 그만이야. 거기에서 몇십 년 동안 추억이 얼마고 옮기면 또 옮겨야 되고 몇 달 걸려서 공사해야 되고 뭐 알아봐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전 목사님은 싫다고 했는데 야 그리고 뭐 교회 가서 장사하냐? 전강훈 목사님 그 교회 안에 있는 집 좀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5살 때 산 내 뭐 역삼동 개포동에 있는 집도 그거보다는 좋았어요. 그런 개떡같은 집에서 사는 그 목사가 돈 벌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뉴스를 하고 그 목사님을 못살게 굴면서 땅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벽부터 쳐들어와서. 근데 80억 되는 가치를 500억을 달라고 한다면서 사기꾼 취급을 해? 말을 바로 해야지. 500억이 넘는 가치의 건물을 80억으로 날로 처먹으려고 한다고 똑바로 써야지. 이 기자들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원래 내 공시지가나 내 원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재산에 대한 그거를 마음대로 법원에서 판결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집이 원래 10억짜리인데 판결로 5천원짜리라고 하면 내게 5천원이 돼야 되고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놓고 뭣도 모르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막 올리니까 댓글로 전강훈 목사랑 뭐 그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다 찢어 죽여야 된다는 등 뭐 돈에 눈이 멀었다고? 돈에 눈이 멀었어? 니네 집 그렇게 가지고 2,000평이 되는 1,000평이 넘는 이제 재개발해서 앞에 지하철도 있고 그 앞에 다 공사하고 있고 이런 데를 여러분들은 80억에 팔 것 같아요? 재판 다시 항소 걸고 또 재판 중인 그런 땅을요 마음대로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있는데 문 걸어 잠그고 소화기를 사람들한테 뿌리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에요? 종교 탄압이지? 베이징 때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똑같이 이랬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뺏어가지고 그 위에 건물 세우면 가치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죠. 자기들이 그거를 200 얼마에 날로 처먹으려고 하다가 걸린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댓글 꼬라지 봐봐. 그들은 과연 누구겠어요? 중국인인지 뭐 누구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자기네들 부동산 관련 대출, 중도금, 대출 나라에서 막아버리니까 이제 와가지고 막 문재인 욕하대? 문재인 존나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존나 난리칠 때 언제고 지 땅값 오르고 부동산으로 부자 될 생각에? 근데 이제 나한테 생겼거든요. 너무너무 쌤통인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사네 진짜. 뭘 쳤냐면은 지휘할 애들부터 친 거거든. 지금 치는 애들. 가세현 안 나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시개칼? 성재준? 밖에 안 나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에 누가 나올 거야. 누가 나오냐? 오프라인에 백계문이 나와요. 아스팔트를 먼저 친 거야. 전강 목사님 나 그때 새벽에 나는 그때 소름이 왜 이렇게 돋아. 아침에 가야 되나 난 가가지고 두드려 맞으려고 했단 말이야. 전 목사님을 집을 다 때려 부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도 종교 탄압이잖아요. 진짜 대형 교회들 좌파 교회들 가만히 쳐 있는 거 봐. 걔네는 뭐 어차피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디 밖에 나가면은 경찰이 날 때리고 나를 칼로 찌르고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일까봐 못 나갈 것 같고 무섭죠. 그걸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죽음이 안 무섭거든요. 내가 광화문 가서도 느꼈고 누가 나를 때려도 안 아파요. 그 순간은요 내가 마저 터져고 해도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야. 나 씨발 나 죽여라 막 이렇게 된다. 그게 나 너무 소름 돋았어. 홍콩 사람들처럼. 근데 맞아 죽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요 꼭 한 대라도 때리고 죽을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시를 기점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거의 한 1년 남은 것 같거든. 만약에 안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이런 시위랑 피해보는 거를
거랑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이런 다치는 사람들. 지금도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론에 안 나오잖아. 오늘 대깨문들이 그랬죠. 어떻게 된 게 부동산 관련된 이런 중요한 뉴스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있대. 우리는 거기서 수십 명이 죽고 다쳐도 언론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사람을 그냥 트럭으로 깔아 뭉개고 죽어도 뉴스에 입도 뻥끗 나온 적도 없고, 블랙시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도 언론에 안 나오고, 이제 언론사에 가서 쫓아가면서 하면서 이제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터넷 방송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걸로 내가 돈 버는 것도 없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인터넷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말을 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청와대 청원을 백날 하면 뭐예요. 콧방귀도 안 끼도 난 청와대 청원도 안 하잖아. 백개문들이 오늘 청원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걔네가 또 필력이 좀 좋아? 감성팔이 하고 막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필력 좋은 새끼들이 또 말 빠른 오지더라고. 문재인이 너네 거 글 안 읽어주고 니네 부탁 안 들어줘. 사람이 죽어도 안 들어줘. 1년 전부터 알 수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지금 깨어난 거예요. 내가 맨날 말한 게 이거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 다 토하게 할 거라고. 근데 마지막까지도 영끌해갖고 대출 받아갖고 집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집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있죠. 누가 지금 사래요. 작년에 절대 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전세금 대출 제한도 하지. 이러면 전세금 폭등해요. 보유세 이제 올린대요. 만약에 그러면은 보유세 오르면은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월세 당연히 올라요. 그럼 지금 뭐야? 월세 내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나라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해준대.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내가 오늘 발견했어. 며칠 전에 나온 거야. 청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족같은 소리 하고 있죠. 왠지 알아요? 마지막 제일 거지 발발이들 일어나면 난리 나지. 월세 내주겠대. 그럼 뭐야? 지금 잠깐 월세 내주게 한다고 해놓고 얘는 잠재워놔. 좀 있으면 이제 월세 폭등 막 난리 막 전세 폭등. 왜냐면 내가 집주인이야. 나라에서 이딴 식으로 해요. 전세 안 내줘. 전세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사 비용하고 복비 줄 테니까 나가세요. 전세 안 받아요. 월세 당연히 올라. 여기만 해도 내가 부동산에 맨날 전화해 보잖아.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금이 이 주변 지금 시세 작년에 비해서 지금 4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도 지금 집을 못 한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뭐 집주인이 존나 뭐 쌤통이야? 보유세 올리고 기업들 법인세 많이 내고 부자들 세금 많이 내고 강남 사람들 세금 많이 내니까 쌤통이야? 가난한 사람은 이번에 죽거나 가루가 될 거야. 근데 너네 그 전에 형체가 있었지. 보통 부자들이 이제 가난해질 거니까 너네는 가루가 된다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나가고 2년 전부터 돈 다 빼고. 근데 내가 계속 난리를 쳤죠. 현금 빼라 돈 없다. 내가 작년에도 그랬지. 은행하고 통화 싸우는 것까지 녹음으로 들려줬잖아요. 돈이 없다고. 근데 어저께 뉴스 거기 나왔지만 한국은행 해갖고 은행에다가 앞에 써붙였어요. 지금 5만원권이 없다고. 그러면서 또 나라에서는 또 난리가 날까봐 잠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빼서 일시적으로 없는 거래. 조가요 2년 전부터 없었어요. 그냥 부자들은 말을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저 맨날 얼마 전에도 5만원짜리 이렇게 맨날 뽑는 거 봤지. 그리고 뭐 뽑을 돈이 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죽으면 되지. 재난지원금 내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 뒤로 세금 이빠이 올리고요. 지금 다 뜯는 거 봐봐.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전세 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 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이게 약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우선 이 김현미 장관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 대책 몇 번째 대책으로 생각하시는지.